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산대 병원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되는데 부산대 병원에서는요. 아니 이거 지금 응급 헬기 이거 민주당이 요청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청해가지고 응급 헬기를 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의료진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닥터 헬기 또 그러니까 응급 헬기 출동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응급 의료는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응급 의료나 강선우가 말했습니다. 강선우의 답이군요. 이경은 아니군요. 정정드립니다. 이경 씨가 아니고요. 강선우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 응급 의료 이 트랜스퍼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전원, 병원을 옮기는 거나 그리고 그 병원을 옮기려면 이동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는 병원을 옮기는 기준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통 수단을 할 건지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헬기를 띄운다라는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원본 한 번 있습니까? 이건 이제 저희가 요약을 한 건데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보면은 별첨 여러 세부 기준 중에 하나로 병원 간 이송을 위한 닥터 헬기 출동 요청 세부 기준. 자, 이재명 대표는 닥터 헬기를 타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닥터 헬기가 없어서 119 헬기를 응급 헬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중증 외상이어야 됩니다. 자, 중증 외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런데 결과 아니었던 거죠. 현장에서 부산대 응급센터에서 내린 결론은.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차량 사고. 근데 차량 사고인데 동선에서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차량 충돌 충격에 의해서 몸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거나 차량이 전복됐거나 그리고 추락을 했을 때는 3층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했거나 그리고 총상이나 관통창을 입었거나 그리고 외부 출혈이 지혈이 되지 않거나 이런 이제 외상일 경우 그리고 다른 것들은 심근경색 환자, 뇌졸중 환자, 급성 호흡 곤란 환자, 심정지 환자 그리고 독극물 중독 그리고 분만 징후를 보이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헬기를 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섬 같은데 보면은 소방 헬기가 가지 않습니까? 뭘 놀랐습니다.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소방 헬기를 띄우는 것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만 징후 산모는 합법적으로 법률에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이동을 그렇게 한 게 저런 세부 기준에 부합했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주 낙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피가 막 엄청 만약에 출혈이 있다라고 하면 위험에도 불구하고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헬기를 출동시켜서 살려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산대 병원은요. 우리나라에서 규모로는 아주대병원급 정도인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고의 외상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외상센터로 가장 큰 병원이고 등급도 굉장히 A등급을 받고 좋은 병원이거든요. 그런 데를 놔두고 응급센터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는 이런 얘기는 정말로 서울대병원이 정말 그러면은 저 교통사고 난 환자들을 위해서 서울대병원이 다 받아줄 거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국에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저 서울대 입원해 갖고 있다가 저 서울대로 전원할게요. 보내주세요. 라고 또 하는 사람을 뭐로 막을 겁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야 나도 아플 때는 그러면 응급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갈 수 있냐라고 어제도 댓글을 많이 옮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없어요.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이재명 대표를 처치한 의사의 과학적 워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방금 이제 응급 헬기, 닥터 헬기 띄우는 기준을 보셨잖아요.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저 기준을 잘 압니다. 이것 말고 또 어제 119라서 소방 헬기 띄우는 기준도 찾아봤는데 한번 있으면 화면에 잠깐만 보여주세요. 내용은 안 읽지 않겠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소방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청도 환자의 생명 유지, 악화, 추가 손상 방지 등을 위해서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헬기 이송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한번 있으면 보여주시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헬기 이송 기준입니다. 119 헬기, 소방청 헬기. 호흡수가 어느 정도 오히려 더
그 정밀합니다. 소흡수가 뭐 분당 10회 미만, 맥박수가 어떻고 절단상, 석수 손상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가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공무원들이잖아요. 소방청은. 네. 공무원들이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보면은 부산대 민주당이 요청을 해가지고 부산대 의견을 표시를 했고 소방 당국끼리 협의를 해서 저 헬기를 띄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임의로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요. 근데 저는 어제 만약에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거 헬기 이송이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법률에 따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송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저께 만약에 이거를 공무원들이 거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 공무원들의 정치적 성향랑 상관없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검사 정권이 야당 대표의 치료를 방해했다. 난리가 났을걸요? 그거 선동이 안 됐을 것 같다고 보세요? 저는 정말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측에서 요구를 하면 저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야, 이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더라도 그쪽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저도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거부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응급헬기를 띄워주지 않았다. 아니라니까. 피 철철 흘리지도 않았고 산소 마스크도 안 했고 그 응급 상황이 아니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헬기 가가지고 뭐 착륙장을 잡지 못해서 서울 근처 와가지고도 그냥 별로 한 시간 가까이 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서울대 병원 쪽에 내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로 응급 상황이었으면은 뭐 어떻게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야 그래요 그러면 또 딴 데 그래서 노들섬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동선을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지. 이 사건 전에 만약에 부산에서 나 서울대병원 갈래.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헬기 규정이 맞지 않습니다. 아이고 윤석열 정권이 사람 죽이네. 저는 분명히 그 얘기가 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건으로 어떤 공무원들이 정말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상급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내가 징계를 받더라도 이 상황에서 헬기를 태워보내지 않으면 정치적인 폭풍이 너무나 엄청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니 소방청장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선까지도 보고가 돼서 판단을 요구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야당 대표가 이게 왜냐하면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헬기 띄우는 기준에 안 맞으니까 상급자에게 이렇다. 기준에 어긋난다. 그래도 띄울까요? 그러면 또 위에다 물어봐서 최종 정치적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하여튼 정무적인 판단이 꽤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서울대 의료진의 브리핑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표가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동 마는 동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동맥, 기도 손상 없다. 동맥 손상, 기도 손상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내경정맥 60% 훼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 얘기 나왔습니까? 좀 밑으로 내려보시죠. 그까지 안 나왔습니다. 아직 그까지 안 지금 나왔습니다. 저기가 핵심적인 사안 아닙니까? 내경정맥, 왜 내경정맥이라고 했죠? 내경정맥 60% 훼손. 속목정맥이라고 되어 있네요. 2차 감염 우려로 세척을 실시한 뒤 속목정맥, 내경정맥이 속목정맥이죠. 속목정맥을 9mm 정도 꿰맸다. 9mm 정도 꿰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9mm 꿰맸다는 말은 9mm니까 1cm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 그 얘기군요. 자,
자, 봅시다. 배경정맥 얘기가 있군요. 이게 그러면 전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위중한 거였는지. 그래서 수술 직후에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일반 병실 1인실로 갈 만한 정도인지. 그리고 부산대 응급외상센터에서 서울대로 그렇게 긴급하게 헬기까지 띄어서 옮길 만한 그 상처였는지 피해 정도였는지는 좀 더 이야기가 기자 브리핑이 진행되다 보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체돼서일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저게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피떡이 혈전이 이제 우리가 외부에 상처 나면은 피가 나오면은 조금 있으면 굳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피떡이잖아요. 근데 그 피떡이 이 내부에서 혈관 내부 안에서 생기면 오히려 이게 뇌로 가는 혈액이 뇌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혈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송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산대 응급센터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빨리 끝냈어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끝냈어야 시간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혈전은 생기거든요. 혈전이 생기니까. 되게 혈전 증후군들이 생기는 게 비행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 그다음에 그 수술 환자들이 막 일종의 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다음 날 피떡이 생겨서 뇌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아서 오래 방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들은 사실은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응하는 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어저께 시간을 많이 끌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서울대 집도의 브리핑이니까 의학 전문 기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많이 가 있지 않을까요? 질의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항의를 하고 지금 질의응답 없이 끝났군요. 지금 지금 여기 우리 시청자님들이 올려주시는 글을 보면 질문을 안 받겠다라고 하고 나가서 기자들이 왜 질문을 안 받습니까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 입장에서는 정말로 입조심 말조심을 하는데 온갖 신경이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서울대 병원 자체가 이 서울대 병원 노조가 굉장히 세고 정치 성향이 이렇게 강력한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장 입장이라든가 집도의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내가 이 말 삐끗 잘못하면 안에서도 굉장히 뭐 일종의 요즘 탄핵 유행 아닙니까? 탄핵 받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서울대 병원장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서울대 병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임명된 그 병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런 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 윤석열 정권 이후에 취임한 그 원장입니다. 김영태 서울대 원장. 김영태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범인 김진성 씨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이 증오를 부추기는 이런 제목을 달았던 이 김진성 씨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일단 김진성 씨는 뭐 사실 무조건 구속이 돼야 되는 거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청구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 아침 이제 김어준이나 한겨레 같은 데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원래 꼴통 보수였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는 뭐 무슨 신문 얘기도 많이 나왔었다며요. 무슨 신문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참 그 프레임 짜기 좋아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어저께 경찰에서 그 이분이 운영했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현장 검증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기자들도 간 모양인데 경찰이 발표한 사진에도 있고 일부 그 네티즌들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당장 이 사람 무슨 신문 보냐 따진 거예요. 조선일보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에요. 조선일보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올라온 사진 하나 PD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클리앙이라고 하는 사이트 있습니다. 클리앙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제 새벽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 이런 신문 본다. 그러면 이런 신문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인과관계를 그렇게 만듭니까? 무슨 신문 보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경찰들도 그러니까 경찰은 뭐 찍은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 저 부동산 룸 이렇게 보이시죠? 자 경제지들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확대해 보죠. 보여주세요. 저 부동산
부동산 하는 사람이 딱 볼 신문이네요. 예, 부동산 하면은 매경, 한경 봐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스포츠 서울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밑에는 또 석간신문으로는 문화일보를 보고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 직구하러 다닐 때 알잖아요. 맞습니다. 다 저거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것과 저런 신문을 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왜곡된 사고에 빠져가지고 이재명 야당 대표에 네. 대한 증오심 때문에 네. 저런 일을 저질렀다. 자, 지금 또 나오는 거는 문화일보, 한국경제, 스포츠서울, 매일경제 이렇게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거의 세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후에 다 도는 네. 신문들이잖아요. 네. 부동산은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전국 어느 부동산 가도 다 저 정도 세트로 다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저 사람이 예. 스포츠랑 경제신문을 같이 보는 바람에 저런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됐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네. 저 사람이 조선일보를 봤다고 칩시다. 그럼 조선일보가 그 하라고 마음에 시켰어요? 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은 테러를 해야 된다라고 쓴 적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을 자꾸 짜고 싶어야 하는데 저거는 반대로 말입니다. 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에 보수 정치인들이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수 정치인들이 당했을 때 역시 범인이 한겨레 신문을 보고 있었다. 범인이 경향신문을 독자였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다. 범인이 오마이뉴스 이런 거 보고 있어서 이런 짓 저지른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좀 그러지 맙시다. 네. 네.